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 태풍 뚫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운전은. 비가 많이 내리고 네. 바람도 좀 많이 불고 특히 네. 지금은 영동 지방에서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굉장히 있다고 많이 하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 내리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산책로 특히 계곡은 범람이나 휩쓸림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저지대 해변 등에서 대피 명령이 있을 시에는 즉각 대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태풍 카눈의 현재 상황 정확히 어떤지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자영 리포터. 네, 태풍 카눈은 충주 동쪽 20km 육상을 시속 29km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과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밤 9시에서 12시 사이 가장 태풍과 근접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일까지 많게는 120mm가량의 강수량 예고돼 있고요. 말씀 주신 강원 지역 어제부터 400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앞으로도 최고 250mm의 강수량이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꼭 대비해 두시고요. 호남과 경남 등은 태풍특보가 해제됐지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 발효 중이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대로 좀 이게 상황이 조금 나아진 지역도 남부 지역에 좀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강풍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들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오늘 이 카눈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 33분쯤입니다. 대구 군이면의 효령면에서 60대 A씨가 물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낮 1시 45분께에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랑에 빠졌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우리 이제 소방당국이 6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18명이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등으로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되는 일이 있었고요. 이 밖에 충남 부여군에서는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30대 여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서 다치는 일이 있었고, 전남 곡성에서는 무너진 주택에서 집기를 빼내다가 주민이 한 분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기상청에서 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태풍이 충청도 지역을 넘어서 밤이 되면 수도권에 더 근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이제 국정상황실로부터 오늘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들을 수시로 이제 보고받고 있다. 그리고 지시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뉴스핌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내려가서 회의를 주재하지는 않는다라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각 상황 대응을 해야 될 인력들이 회의 참석 때문에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경향신문하고 통화한 내용 보니까 대통령이 청사에서 오늘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는 오늘 밤 피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철야를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 어디서든지 보고받고 지시하면서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뒤에 말은 안 붙이셔도 될 말을 쓸데없이 붙이셨네요. 이 얘기는 또 작년 수회 때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상기시키잖아요. 왜 이렇게 메시지 관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철야하는 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상황의 위중함을 나타내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 철야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말로 점수를 많이 까먹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태풍 저희 방송국이 상암동에 있어서 바로 옆에 오다가 보면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내일 콘서트를 한다는 건데, 잼버리 마지막 해단식 하고 콘서트를 한다는 건데, 거기서 지금 공사하고 계신 분들 안전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걱정이고요. 지금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잼버리 관련해서 이게 또 다른 재난 상황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뉴스가 계속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의 이제 부실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후속에 따라서도 행정적인 어떤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이제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치러지는 동안에 온열 질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라든지 뭐 수경지나 화장실에 대한 청소 업무, 그리고 식사 관리 이런 업무들에 추가로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지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 지원 작업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식비가 오히려 청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전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새만금 야영장 철수 이후인 어저께 문자 메시지를 공무원들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공지 문자 내용을 보니까 현장 지원을 했을 때 이 먹었던 도시락값, 그러니까 1인당 식비 12,000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참여 인원 숫자를 세가지고 식비 계산해서 담당자 계좌로 송금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이제 황당해가지고 돈을 준다는 건가라고 착각을 했을 정도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락 이미지 같은 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글을 쓰는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상식 밖의 행태다라는 비판부터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미지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이 도시락이 12,000원짜리가 맞느냐, 편의점 4,000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비판들도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전라북도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워낙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됐는데 식비를 이 한 개 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부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밥값은 지원을 못한다라는 얘기고, 우리도 이제 직원들한테 사비로 자기 밥값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출장비에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되돌려 달라는 얘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출장 가면 밥 안 먹나요? 출장 갈 때 출장비에다 식비 포함해서 이렇게 주지 않아요? 자, 한심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네요. 말을 못 하겠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중앙에서 이상민 장관이 원래 특별고부세로 뭐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확인해 보니까 특별교부세를 이거 재난 상황이나 이 사업에다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 다 쓰여질 그렇죠. 때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러고 나니까 일단 지자체에서 분담해라. 나중에 어떻게 정산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전북도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사실은 줬다 뺏는 게 사실 사람 제일 열받는 거거든요. 출장비 중에서 식비는 니들이 대라. 그럼 결국은 식비 공무원들이 내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이게 밥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데 참 일하고 밥값도 따로 내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전라북도에서 이 행사가 있었던 거니까 가능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우면 좋죠. 근데 원래는 이제 조직위원회에 소속된 인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건데 이게 주말 시간 혹은 뭐 다른 시간을 쪼개서 지원을 해놓고 자기 밥값을 자기가 내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과연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거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근데 없는 잼버리 예산도 많이 받았는데 꼭 공무원을 동원해가지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수경지 청소시키고 이런 거를 자원봉사 형식으로 물론 출장비는 받았겠지만 이게 맞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성일정 의원 BTS 공연 참여 발언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랑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BTS 병역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는 하셨어요. 근데 이게 수습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수습이 참 쉽지 않은 발언을 또 하셨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일단 이제 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이제 선을 그었기 때문에 좀 수습 국면인가 싶었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원래 이제 앞서서 이제 저 성일종 의원보다 앞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 동원 체제냐 이제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정부에 썼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에 청소년 손님들이 4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민간들이 다 나서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방법이든 다 지원을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마무리하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이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의전 비서관을 했었던 탁현민 비서관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는 BTS를 단순히 뭐 동원한다 만다 이런 걸 떠나서 아티스트가 대중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배려가 이제 부족했다.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BTS는 누가 데리고 다닌다고 끌려다니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어떤 아티스트든지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BTS 같은 경우는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동원했었던 게 더 문제였다라는 부분도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BTS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파리 특별 공연이라든지 유엔 특별 영상이나 연설 이런 걸 할 때도 사전에 다 기획이 있었고 그리고 소속사나 혹은 멤버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했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된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들도 무대를 선택해서 그 무대에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거를 두고 BTS를 향해서 데려가고 온갖 데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BTS가 뭐 정치권이 끌고 다니는 대상입니까? 왜 이렇게 이게 뭐 70년대식, 80년대식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터뷰를 안 하시고 그냥 논란이 됐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지나가도록. 네. 근데 본인이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것을 좀 항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들이 다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저는 이 워딩이 마음에 걸려요. 지원, 네.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동원 그냥-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처음엔 군인 투입되고 또 뭐 일반 기업들 투입되고 또 자원봉사자들 투입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물 사가지고 그 잼버리 담원들에게 주고 이게 국가가 일을 잘못한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지금 합리화시키는 말씀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책임 추궁. 이것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타겟은 전라북도와 여가부. 특히 네. 전라북도인 것 같아요.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라고 알려졌는데 더 있습니까? 오늘 아침의 상황을 보니까 한 곳 그러니까 전라북도 쪽으로 좀 좁혀지는 분위기인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여성가족부와 주간 지자체이기도 한 전라북도에 너무 집중된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네.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여성가족부 장관 책임은 빠지고 전라북도 쪽에 책임 전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관측입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당이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김현숙 장관에 대한 경질을 건의할 거다.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연합뉴스를 보니까 한 여권 관계자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권의 인식을 소개를 했는데 여가부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예산 그리고 인력 등으로 잼버리를 주관하기에는 애초에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전라북도의 모든 준비 역량이 집중된 상태였다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야권이 지금 여가부 책임론을 불집혀서 사실상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바꾸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 지역의 민주당 토착 세력으로부터 이 시작된 파행을 숨기려고 한다. 이런 상황 인식을 지금 여당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으로 공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역, 지자체 쪽에 초점을 옮겨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의 책임도 분명히 있죠. 집행위원장이 전라북도 도지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는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일이 있어요. 도지사의 일 역할을 해야 되고 장관직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직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주를 안 해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거기서 모든 것을 상주하면서 일을 거의 뭐 본인 책임하에 다 결정합니다. 예산이건 조직이건 프로그램 만들건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여가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가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주관부서가 또 여가부 아닙니까? 김현숙 장관이 계속 브리핑을 했었고요. 이렇게 그냥 우리 잘못은 아니고 그냥 문재인 정권 탓이고 뭐 전라북도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은요.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22조에 보면 정부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2개 부처 장관들 플러스 알파로 이루어진 정부지원위원회가 있고요. 정부지원위원회에 자기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 정부지원위원회의 대장은 누구냐? 국무총리. 국무총리입니다. 이걸 빼놓고 전북도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아니, 법에 돼 있는 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이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라북도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감찰하고 다 그렇게 하겠죠. 제가 이제 오늘 그 2023 답답하다.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이제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네. 거기 이제 조직표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조직표 상으로는 심지어 집행위원장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 추가로 좀 단독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사태가 불거질 수 있는 어떤 전조 증상들은 잼버리 조직이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올해- 인력 충원 잘 안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2월에 내부 보고서에서도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력 충원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행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문구들도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전북도는 상수도와 하수도, 그린터널, 글로벌 리더스 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 요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뭐를 잘못했는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 이게 참 큰 컨트롤 타워도 필요 없는 거였어요. 화장실 더러운 거, 막 모기 벌레 많은 거, 샤워장 좀 제대로 갖춰달라는 거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백현동 의혹으로 검찰이 소환 요청을 했고 17일 날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요. 17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늘 이제 입장문을 별도로 내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입장문에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거론했습니다.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오늘 이제 강선우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청구되면 당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이 대표가 직접 밝힌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했었던 답변으로 가름을 한 겁니다. 네, 백현동 의혹이 다시 소환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관련 인허가 특히 이제 용도 변경, 부지 용도 변경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현동 뭐 아시다시피 그 성남 백현동에 원래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떠올랐고요. 그거를 이제 아파트 부지로 바꿔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참여를 했었던 인물이 거기에 껴있다는 거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이 중간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의혹입니다. 백현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다른 사건보다 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좀 여의도에서는 있었는데 어때요? 그런데 최근에 변호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백현동 건이 대장동 건보다 훨씬 더 사법적인 위험도가 더 그렇다.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화연 전 부지사 관련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신세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경빈 작가,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